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뭐 신풍속도라 그럴까요? 새로운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뭐 비대면 마케팅도 있고 뭐 온라인 뭐 강의도 있고 막 이런데 특히 저희는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니까 건강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깨가 불편하다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애 봐야 되잖아. 그리고 삼시세끼 밥을 또 차려줘야 돼요. 삼시세끼. 또 하나는 워낙 경기가 좀 침체니까 어깨가 좀 이렇게 자연적으로 움츠러들고 뭐 그럴 수밖에 없고 특히 야외 활동이 좀 안 되니까 운동을 못 하니까 어깨가 좀 딱딱하게 맞아요. 굳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게 생기면 바로 신호를 보내는 곳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어깨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어깨가 뭔가 신호를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저희 공클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뭉친 어깨를 싹 풀어줄 오늘의 명의 백상희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가장 연예인 같은 분이에요. 유영 씨 어떠세요? 너무 스타일이 예. 진짜 패셔니스타신데요. 자, 근데 사실 우리 어깨 진짜 어깨의 명의시고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우리 백창희 원장님도 어깨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어깨가 불편합니다. 뭐 불편하세요? 근데 예. 10년 전에는 저도 나이 드신 분들을 수술할 때는 남일처럼 생각을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제 또래들을 수술하고 있을 때 네. 그 장면을 보면서 내 어깨 속도 저러겠지 하면서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그래 철 들어가는 거예요. 철도철이지만은 진짜 이걸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셨고 좀 몸이 좀 뻐근하다, 어깨가 좀 뻐근하다, 가볍게 좀 풀 수 있는 꿀팁 먼저 간략하게 하나 공개하고 출발해 볼까요? 사실 어깨의 베이스 캠프는 등입니다. 등입니까? 네, 그래서 어깨가 아프면 또 당 어깨만 신경을 쓰지만 네. 어깨가 편안해지려면 네. 등 근육이 편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펴게 되면 예. 사실 굉장히 편해집니다. 오. 어깨의 베이스 캠프가 등이다. 그 말 진짜 좋네요. 네. 한문의 베이스 캠프는 엉덩이다. 이렇게. 어깨의 베이스 캠프가 등이면 항문은 엉덩이다. 야, 그렇군요. 왜 착착 이렇게 코드가. 예. 잘 맞으시네요. 네, 예. 네, 좋습니다. 자, 자고 일어났는데도 내 어깨 위에 곰 한 마리가 딱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 공개 클리닉 웰에서요. 그 곰은 끌어내리고 여러분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를 쫙 펴고 사는 방법.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마음부터 바꿔라. 아니 뜬금없이 원장님 네네. 무슨 말 마음을 바꾸 지금 한 해 이 통계를 보면 한 해 어깨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분들이 200만 명이 정도 된대요. 오, 그런데 항문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만 명. 4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데 무슨 마음부터 바꾸라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어깨 아픈 사람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건 뭐 치료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동안 어깨가 아픈 통증을 본인이 인식을 하는데 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어허. 그래서 우리가 중년으로 넘어갈 때 맨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게 어깨 통증입니다. 아하, 예. 지금까지는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아프게 되면 그걸 잘 못 받아들입니다. 예. 그동안 어깨가 아픈 것은 남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예. 본인이 정작 어깨가 아프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좀 더 끌게 되면 속상하고 예. 우울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가 아픈 사람을 만날 때 저는 뭐 약을 처방을 내고 수술을 권유하는 시간보다 앉혀놓고 이분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떻게 설득하세요? 지나간 시간은 나이는 잊어먹고 예. 자기 나이 앞으로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가지고 예. 내가 50년을 살았으면 앞으로 50년을 이 어깨로 더 써야 되니까 지금 이 아픈 것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예. 원인을 확실히 알고 가자. 네네. 이게 설득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도 맞는 게 저희 누나가 한 40대 후반대 어깨 회전근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일을 못 하니까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이 금방 딱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처음에 못 받아들이다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한때 되게 많이 고생했어요.
이 마음부터 좀 고쳐 먹자. 네. 제 입장에서는 진짜 수술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누구나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선생을 할 때 워낙 팔꿈치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오, 수술을 맞네. 뭐 3번씩이나 했거든요. 한 번은 미국도 가고 한 번은 예. 일본도 가고 했는데 저는 어깨는 아니지만 팔꿈치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타국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에 가서 먼 이국 땅에서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 마취하기 전에 이런 병원에서 누워 있는 이런 느낌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아하. 그래도 뭐냐 내가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다시 볼을 던질 수 있다 이런 마음 예. 그런 신념을 가지고 수술 들어가면서도 네. 들어가기 직전에는 항상 여기서 수술이 잘 되어가서 한국 가서 과연 볼을 던질 수 있을까 예. 이런 선수- 걱정이 상당히 많이 선수들은 앞섰었는데 그렇겠죠, 당연히. 예. 예. 실제로 백창희 원장님께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아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깨가 아픈데도 병원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 입구로 수술이라고 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은 수술이다. 예. 그런데 제가 보면 100명 정도 어깨 아픈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중에 수술을 하게 되는 사람은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거의 다 비수술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보자마자 이건 수술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네. 수술만이 원인 치료다 하는 경우는 뭐 힘줄이 아예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경우, 가령 또 석회가 너무나 커서 비수술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네. 또 어깨가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자주 빠져서 그걸 막아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네. 또 연세가 고령이라서 이미 연골이 싹 닳아져 버린 경우,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처음부터 바로 수술이 아니고 비수술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그냥 가볍게 또 넘길 수만은 없는 게 간혹 주위를 보면 뭐 팔을 못 들어 올려서 머리 빗질도 못했다는 분도 오, 맞아요. 봤고요. 또 있어요. 어깨 실제로. 통증 때문에 갑자기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 참 이런 걸 보면요 어깨 통증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다 다른 것 같고요. 이 어깨 질환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방금 유영 씨가 질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네. 이 어깨 불편이 아니고 질환이 맞습니다. 네네. 이런 불편들을 오는 원인이 꼭 내가 고추밭에서 엎어져서만 어깨가 아픈 게 아니라 네. 이게 원래 어깨가 타고날 때부터 네. 어깨 관절이 뼈가 아래로 많이 기울어져 있거나 태어날 네, 때부터. 어깨 인대가 너무 헐렁거려서 불안정하다든가 이런 원인들로 해서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어깨를 많이 써서 힘든 일을 평생 동안 뭐 목수 일을 30년, 40년 해왔다든가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써서 생기는 어깨 힘줄 파열이 올 수도 있고 네. 또 다쳐서 네. 어깨가 탈구가 되거나 관절 와순이 찢어져서 오는 경우도 어깨 통증이 올 수 있겠죠. 네. 네. 또 가장 흔한 게 역시 어깨병이 나이병이지 않습니까? 네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아져서 오는 관절염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오십견이 대표적인 나이 들면서 생기는 어깨 불편이죠. 오십견 하면 고위험 분들이 좀 있어요. 누구요? 고위험 분들. 저 아닌가? 더 고위험 이제 지나셨죠. 박사님 지나셨고. 60인데. 어쨌든 예. 이 오십견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 저절로 시간 지나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오십견 오면 뭐 진단도 어렵겠지만 이대로 방치해도 됩니까? 아니면 좀 치료나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오십견으로 치료받고 다니는 분들이 평균 4군데 이상 다니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받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머릿속으로 마치 덤불 가시 속에 갇힌 새와 같은 생각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덤불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 예. 우리가 누구나 오십견은 다 나이 들면 올 수 있지만 네. 누구나 쉽게 나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아하. 네네. 뭐 어떤 게 심한 경우는 수술까지도 받게 되는데 네. 대부분이 본인 스스로 낫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는 것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병원을 좀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도 아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이 혼자서 운동으로 그걸 풀려고 하면 마치 높은 산을 삽으로 떠서 일일이 옮기는 것처럼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운동은 꼭 필요한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보시는 장면처럼 어깨 통증을 일단 느끼지 않도록 네. 목 주변에 신경을 차단한 다음에 굳어져서 이렇게 좁아진 어깨 속으로 마치 풍선 속에 바람을 집어넣듯이 네. 주사 약물을 밀어넣으면서 네. 어깨 속을 팽창시키는 거죠. 네.
그냥 이런 신경 차단을 안 하고 그냥 주사 약물을 밀어넣거나 그러면 아주 통증에 예민한 어깨 관절 때문에 통증으로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예. 이렇게 어깨 관절을 굳어진 걸 먼저 펴주고 3일 동안 마치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도록 음흠. 서서 이렇게 풀어주면 머릿속에 큰 트라우마 없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갔는데 물리치료 갑자기 굳어진 걸 펴야 된다고 네. 확 꺾는 바람에 병원 생각만 하게 되면 머리가 슬 것 같고 예.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트라우마를 입은 경우도 봤습니다.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치료법 있잖아요. 네네. 이건 수술이 아니고 비수술적인 방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술이라고 우리가 우리가 흔히 표현합니다. 말하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50견은 누구나 오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맞는 얘기인지가 좀 궁금하고.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시술을 했어요. 원장님이 시술을 했는데 또 재발을 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때는 잠깐만 그런 분이 문 딱 이러고 들으면 원장님 덜컥 우선 표정부터 다릅니다. 그 표정부터 예.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예. 믿고 왔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 예. 뭐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그러는데 예. 사실 이거 재발을 하는 이유는 뭐 환자분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의사가 약물을 조금 써서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어깨 속이 재발할 수뿐이 없는 그런 컨디션이기 때문에 재발한 건데 네. 그걸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경우죠. 네. 우리가 이런 염증은 사람의 기분이나 날씨처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체질이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낡아 있거나 아니면 당뇨나 갑상선, 뇌졸중, 네. 심지어는 협심증이나 예.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 간혹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든가 네네.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재발해서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아픈 환자분들도 걱정이지만요. 우리 원장님도 진짜 고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근데 이렇게 50견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럼 수술을 꼭 해야만 할까요? 사실 비수술 다 좋고 비수술을 해결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사실 의사를 명의로 만드는 것은 강 박사님 계시지만 비수술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수술도 안 하고 나서 낫게 아, 한다. 그럼요. 그렇지. 예, 예. 네. 그런데 사실 비수술로 모든 환자를 다 나설 수는 없습니다. 네. 사람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때는 비수술을 열심히 반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으면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예. 특히 어깨에서는 당뇨가 어깨 치료 예후를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항상 어깨 치료 오시면 당뇨가 있는가를 먼저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당뇨가 오게 되면 사실 멈칫하게 되죠. 예.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이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레이저로 염증을 태워 없애는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꼭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한번 비수술을 했는데 언제 내가 재발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냐면 네. 약간 어깨가 불편해질 때 건강한 쪽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예. 잘 올라가는데 뭔가 불편을 느끼게 되면 예. 내가 지금 재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은 수술로 가는 게 아니고 네. 다시 한번 비수술로 네. 주사와 운동을 해서 부드럽게 풀어보고 네. 2주 후에 한번 똑같이 더 해보면 결과가 좋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분이 얼굴이 굳어져서 왔다.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이분은 어깨 속에서 비수술을 안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네.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주사만 놓고 끝나면은 이제 시술, 그리고 뭐 칼을 대면은 수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50견의 경우에 치료법이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서로 좀 다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뭐 50견을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과잉 진료로 드물죠. 생각하기가 네. 아주 쉽습니다. 네. 50견은 뭐 놔둬도 낫는 병인데 네. 수술까지 한다? 네. 그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데 네. 사실 50견을 수술하는 경우는 비수술로 잘 듣지 않는 경우에 네. 저 주사와 운동으로 해서 어깨 속이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굳어져 있을 때 밖에서 통증을 덜 느끼게 운동을 해서 이거 늘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 근데 늘려도 조금 지나면 다시 굳어지고 네. 늘려도 다시 굳어지고 그러면 다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경우에 관절 내시경으로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우리가 비수술 같은 경우는 얇은 관절 속의 조직은 잘 늘어납니다. 예.
그러나 굳어진 딱딱이 굳어진 인대나 두꺼워진 인대는 외부에서 운동으로 안 늘어나게 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레이저를 넣어서 그런 굳어진 살을 태워서 없애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예 벌려놓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해놓고 한 3일 동안 계속 운동을 시켜서 쫙쫙 늘어나게 해주는 게 네. 이런 수술 방법인데 네. 42세 여자 환자분 어깨 42세인데. 예. 예. 근데 이분은 당뇨가 있어서 저도 처음부터 시술하기 전에 방어막을 먼저 쳤죠. 그렇죠. 예. 예. 충분히 재발할 수 할 수 있다.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네.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처음부터 수술하기는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네. 비수술로 먼저 한번 해보십시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비수술을 했습니다. 네. 또 아니나 다를까 3개월 만에 다시 아프다고 왔는데 처음부터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인상이 좀 덜 굳어졌습니다. 그래. 예, 예.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장면 이분 관절 속입니다. 아이고. 이미 비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얇은 조직은 이미 다 넓어져 있는데 네. 저렇게 하얀 부분은 인대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 두꺼워져 있는데 늘어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레이저로 해서 양쪽을 태워서 아주 갈라놓게 되면 네. 재발률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공클러 세 분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질 시간입니다. 반면 제 어깨는 날개를 단 듯 아. 가볍게 나을 시간. 여러분 주위에 구석구석 쌓여있던 속설의 군더더기를 탈탈 털어낼 시간입니다. 굳은 어깨를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진실과 오해. OX 퀴즈! 세분 어깨 괜찮으십니까? 너무 좋죠. 괜찮다고요? 네. 유영 씨 표정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괜찮지? 일단 젊잖아요. 젊어서 네. 젊어서 괜찮다. 강 박사님도 좋습니다. 저 어깨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괜찮다. 여무 의원님은 당연하시네요. 뭐 네. 롯데를 우승시킨 어깨인데. 그죠? 저는 주 종목이니까 예. 뭐 이거 분명히 무조건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뭐 좀 그러면- 애매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라도 틀리면 출연료 반납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출연료를 반납할 수는 없죠. 갑니다. 총 4문제.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야, 역대급으로 이거 아리송한데요. 역대급이다 이거. 어깨가 아플 땐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아프다는 거는 뭔가 야, 나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쉬어야 돼 하는 몸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통증이라는 게. 그때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무리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글쎄 또 뭐 너만 하면 또 어깨가 또 굳거나 그렇죠.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알쏭달쏭하죠. 알쏭달쏭하지. 자, 마지막으로 트리백스. 하나, 둘, 셋. 네, 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운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여기서 지금 백창희 원장님이 오를 들으시면 전 상당히 통쾌할 것 같은데. 자, 정답이 뭘까요? 정답을 백 원장님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정답은 운동을 해야 한답니다. X예요. 예, X입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존에 운동을 해왔던 분조차도 네. 어깨가 아프면 운동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운동 때문에 망가졌다기보다는 운동 덕분에 어깨 통증이 발견이 된 거라고 생각을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십견이 됐던 힘줄 부분 파일이 됐던 어깨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어깨에서 근육은 어깨 엔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은 말할 것도 예. 없겠지만 이 스트렝스, 힘을 기르는 운동은 네. 힘줄이 파열이 됐을 때는 강약만 조절해서라도 네. 반드시 운동은 계속해야 네. 엔진이 꺼지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아. 심지어는 저는 수술하고 보조기를 차고 있는 가운데서도 운동을 시키는데 예. 손에 공을 쥐게 운동을 시킵니다. 예. 예. 이렇게 수술한 어깨에는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공을 쥐었을 때 어깨 근육도 같이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보조기를 풀렀을 때 훨씬 회복이 더 빠릅니다. 예. 아주 심한 인공관절을 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조차도 네.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 날부터 네. 수저질을 직접 하게 시킵니다. 아, 그래요? 네. 가능합니까? 그 정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막 하지만 네. 수저질을 계속 시키는 것부터도 어깨는 운동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나중에는 재활할 때 훨씬 기간도 단축시키고 결과도 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은 어깨니까요. 자, 이거는 답이 이미 나온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른 질환이 있으면 50결이 더 잘생긴다. 생각할 틈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틈 하나, 둘, 셋. 짠. 세 분 다 오늘
무슨 약속이란 듯이 우리 뭐 사전에 뭐 수업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니 뭐 협의를 세 분이서 따로 만나서 하시고 이런 건 아니죠. 집중으로는 집중으로. 네, 너무 네. 말씀 잘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트리맥스 원장님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역시 오네요. 예. 다른 질문 아까 당뇨 얘기도 하시고 뭐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네. 우리가 오십견이 오는 상태는 내 몸 컨디션을 반영하는 온도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십견이 결국은 염증이기 때문에 내 몸 컨디션이 더 안 좋을 때는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예가 당뇨입니다. 예. 당뇨가 있은 경우는 염증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네. 거의 당뇨 환자 80%에서는 어깨 통증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가 잘 조절되는 환자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당뇨가 뭐 조절이 잘 어떤 분들은 당뇨가 있으면 재발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나는 당뇨가 조절이 정말 잘 된다. 맞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네. 그건 당뇨가 조절이 잘 되고 아니고 당뇨 체질이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갑상선이라든가 갑상선도 요즘 갑상선 질환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많이 네, 쓰시는데. 또 혈관 질환. 음흠. 뭐 요즘 제가 10년 전에 의사 할 때보다도 심장에 스텐트를 넣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스피린도 많이 먹고 있고 예, 예, 이 심장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네. 뇌혈관 질환 예. 이런 거 뇌경색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또 뇌경색 치료하는 병원에 가보면 거기 또 어깨 아픈 사람들이 무지개로 많습니다. 아, 이게 다 섞여 있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내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오십견이 올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 번째 문제요. 어깨 힘줄 부분 파열은 부상 때문이다. 어깨 힘줄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열되는 것은 어떤 부상 때문이다. 헷갈리죠. 부상은 부상인데. 부상은 부상인데 어떤 부상일까요? 마지막 트리맥스. 지금 유영 씨는 지금 눈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마지막 트리맥스. 자신 하나, 없어요. 둘, 셋. 때문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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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O. 부상, 그러니까 어깨의 퇴행성 때문이다. 부분 파열은 왜 아니다 드셨어요, 박사님? 퇴행성이다. 퇴행성이다 많이 네. 썼기 때문에 네. 꼭 부상이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많이 쓴 것도 부상 아니에요? 부상이요. 자 모릅니다. 지금 배우자님, 네네. 자 헷갈려. 생각했던 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이런 말 때문에 답 바꾸시면 안 돼요. 같은 자, 마지막 의사로서의- 틀림 하나 둘 셋. 정답은 자. 저도 있었으면 X를 들 뻔했어요. 사실은 꼭 부상뿐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질환. 제가 그렇습니다. 배우자님 보고 찌긋찌긋했어요. 예. 우리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질환. 네네네. 네. 뭐 회전근개 파열이지만 질환으로 미국 책에도 질환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뭐 급격한 외상으로 인해서 다친 경우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 질환으로 어깨 힘줄이 파열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어깨가 아파서 오신 분들은 자기가 다친 기억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네. 내가 고추밭에서 엎어졌다. 그 뒤로 어깨 힘줄이 네네.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의사들은 퇴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뭐 똑같은 비유지만 환자분들은 남편이 속을 썩여서 주름살이 생겼다. 그건 의사들은 퇴행성으로 보잖아요. 아,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네. 남편 스쿨식에서 주름살이 늘었다. 아, 예, 또 그럴 수 있겠네.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어깨 힘줄이 떨어졌다. 어떡해. 근데 야, 그게 재미있는 게 예. 그 말을 부인이 했을 때는 남편이 주인처럼 서 있고 네. 예. 남편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예. 부인이 네.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다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데 아. 서로 표현이 이렇게 극과 극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깨 심줄은 서로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런 구조가 아주 건강한 심줄은 지붕에서 떨어져도 쉽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아주 퇴행성으로 오랫동안 지나면서 저런 구조물들이 얇아지고 낡아져서 결국은 심줄 파열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아주 대부분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 그럼 어깨 약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젊은 편에 속하시는 분들, 네. 뭐 40대, 50대, 또 60대도 요즘 젊으시니까 이런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어깨 운동이나 근력 강화 운동을 좀 하면 나이 들어서까지 어깨 질환 좀 피하면서 좀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런 운동들이 필요한 이유는 네. 우리가 근육은 많이 쓰면 근육은 커지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목수 일을 30년, 40년 해온 분들은 네. 근육은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네. 돌덩이처럼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런데 손을 뻗으라고 했을 때 눌러보면 푹 꺼지게 됩니다. 힘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야, 이거 힘줄은 되게- 달아지고 네. 근육은 커지고. 네. 네 번째 문제. 어깨 힘줄 부분 파열이 있어도 어깨를 사용해도 된다. 부분 아니 여미우님 뭐가 그리 자신 있어서 벌써 들고 계시네. 틀리시감 해봐요 진짜.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하나 둘 셋. 짠. 다 세 분 다 오를 드셨다. 파열이 돼도 어깨를 사용해도 된다. 파열해서 계속 사용하면 더 파열되는 거 아닌가요? 뭘까요? 정답은? 정답은 옵니다. 감마산이 만점. 맞습니다. 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우리 기계도 보통 약간 고장이라도 지장이 없으면 더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어깨 힘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나이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60대 어깨 힘줄이 20대와 똑같겠어요? 그 정도는 자연스럽게 내가 열심히 살아온 흔적일 뿐이고 내가 지금 좀 아픈 것은 혹시 내 어깨 속에 있는 염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깨 힘줄 부분 파열이 지금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 것으로 좀 더 사용하게 하고 심지어는 제가 수술 들어가서 어깨 힘줄 부분 파열 있는 경우에 기구를 쿡쿡 눌러봐서 푹 빠지지 않고 단단하니 좀 더 쓸 수가 있을 상태면 그걸 일부러 꼬매지 않고 예. 주변의 염증을 제거하고 뼈만 좀 다듬어서 힘줄이 더 이상 손상이 안 되게 예. 힘줄이 편안하게 해놓고 나와서 최대한 더 오래 쓰자고 얘기합니다. 아. 내가 지금 힘줄을 꼬맨다고 해서 그 힘줄이 새 것으로 둔가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꼬매는 과정에 옆에 있는 네. 멀쩡한 힘줄까지 손상을 줄 수 있어서 네. 내가 눌러보고 나머지가 더 쓸 수 있으면 네. 좀 더 쓰자. 네, 꼬매지 말고 네. 나중에 꼬매도 늦지 않는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 저희가 운동장에서 이제 선수들하고 이렇게 선수생활, 코치생활 하면서 이렇게 경험한 건데 운동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날 게임을 잘했어요. 네. 잘해가지고 한 150kg씩 막 던지고 하는데 다음 날 와서 이제 트레이너한테 보고하기를 어깨가 너무 아파서 들기가 힘들다. 병원을 이제 가보면은 어깨 힘줄이 70%가 파열이 돼 있대요. 와, 그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은 재활 운동을 해서 보강을 해서 또 던지래요. 수술을 안 해도 된대. 70%가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뭐 일반 우리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하고 틀리겠지만은 예. 아무래도 힘줄 위에 이렇게 근육 자체가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항상 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로 버틸 수 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틀리지만 이제 그런 걸 경험해서 제가 네. 지금은 그렇게 지금은 안 그렇죠. 선수 보호 지금은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코칭 스텝이나 이런 데서 네. 의사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 좀 길게 재활 기간을 길게 해주고 아니면 네. 스톱해라. 뭐 이런 요즘-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롯데자이언츠의 최동원 선수를 혼자 4승하셨잖아요. 한국 시리즈 84년. 그러니까 어깨가 아니다 그런 거. 그렇죠. 예. 네, 자, OX 퀴즈를 푼다고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해서 뭉쳐 있었던 어깨 조금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어깨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쫙 펴고 사는 방법,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힘줄이 뚝! 자, 힘줄이 뚝. 저희가 이제 OX 전에는 50개를 좀 주로 봤죠. 근데 OX 퀴즈에서 힘줄 문제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부분 파열 정도 얘기를 했고요. 어깨 아프면 누구나 50개 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심평원의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어깨 질환자 중에 회전근개 파열이 가장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무슨 파열이 되고 뭐 이러면 원장님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깨 힘줄은 어깨 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장은 혈액을 심장 근육이 짜서 온몸에 보내지 않습니까? 네. 어깨 힘줄은 회전근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깨 힘줄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만들어낸 힘을 뼈로 전달해서 뼈를 마음껏 움직이게 만드는 게 회전근개, 어깨 힘줄입니다. 네. 그래서 심장이나 마찬가지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한데 네. 이 회전근개도 나이를 먹으면서 얇아지고 낡아지고 구멍 나고 이런 변화들을 다 겪게 됩니다. 예. 근데 그만큼 중요한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을 우리가 심장이 찢어졌는데 뭐 집에서 운동으로 풀겠다, 뭐 추수 끝나고 치료하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깨 힘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번 손상이 오게 되면
나중에 장애로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손상 여부를 어느 정도 심한지를 봐가지고 네. 반드시 원인치를 하고 가야 치료도 끝이 나고 우리가 잊어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뭐 수술하는 입장에서 마찬가지지만은 뭐 비수술 단계하고 수술 단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질환에서는 다 이렇게 처음에는 뭐 연고 바르고 약 먹고 하고 그다음에는 뭐 주사 놓고 하다가 그다음에 수술하고 하는데 이 회전근개 파열 이 치료 단계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병원에 왔는데 뭐 어깨가 아파서 좀 왔는데 힘줄이 떨어진 걸 보여주면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면 되게 깜짝 놀라죠. 네. 누구든지 뭐 악해서 잘 쓰면 되지 않나요? 뭐 주사로는 안 맞아요. 되겠어요?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예. 나중에 하면 안 돼. 내가 올해 되게 바쁜데 내년에 하면 안 되나요? 네, 네, 네. 막 이런 얘기들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 어깨의 힘줄은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깨에서부터 척추 쪽으로 안으로 깊이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일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떨어진 어깨 힘줄을 수술 안 하고 낫겠다 하면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실제적으로 몇 년 동안 뭐 통증이 심하지 않은데 이걸 수술하냐. 네. 그리고 몇 년 만에 오셨는데 보니까 더 힘줄 상태가 악화돼서 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어깨 힘줄이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네. 항상 원인 치료 네. 끝까지 강조하지만 원인을 고쳐야 치료도 끝이 나고 음. 잊어먹고 살게 됩니다. 네. 그러지 않고 계속 그 원인을 놔두고 쉽고 간단한 치료만 하게 된다면 네. 결국 시간이 계속 쓰게 되고 삥 돌아서 결국은 다시 오게 돼서 네. 결국 수술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런 위치에 다시 서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렇게 당장에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병도 있지만 조금 상황이나 증상을 지켜보면서 그렇죠. 수술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병도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힘줄이 끊어졌다라는 건 좀 엄청나게 좀 긴급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회전근개 파열 수술 대체 언제 수술을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많이들 궁금해라 하십니다. 네. 떨어지면 뭐 당장에 생업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아니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깨 수술하고 3개월 동안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들 고추밭. 네, 고추밭.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농사철이 다가왔는데 네. 지금 수술하게 되면 좋은 농사 시기를 다 놓쳐버리게 그러니까. 되니까 아주 답답하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 결과가 있는데 네. 어깨 인공관절 수술할 때 심줄을 떼놓고 안 꼬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심줄이 얼마만큼 급속히 안 좋아지는 것을 지켜보는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6개월이 되니까 그 원래 힘줄 크기의 반절로 줄어드는 것을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떨어진 심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데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발견이 되면 음흠. 빨리 하면 좋겠지만 네. 늦더라도 1년 이내에 해라. 네. 지금 농사철 시작되는데 지금 못하면 반드시 11월 달에 추수가 끝나고라도 반드시 원위치를 해야 된다고 네.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왜냐면 근데 그 앞서 말씀 잠시 하셨던 게 힘줄이 끊어졌는데도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 힘줄이 끊어진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당연히 달라지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찢어졌다면 부분 찢어졌다면 부분 남아 있다는 얘기 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 남아 있는 부분이 기능을 하는지 네. 기능을 못 하는지에 따라서 네. 기능을 하게 되면 좀 더 써먹을 수 있고 네.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수술보다는 수술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팁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저하고요? 네. 수가 있군요. 저도 제 어깨가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딱 올해 50이거든요. 아, 정말. 예. 손을 이렇게 손을. 아픈 쪽이 왼쪽이라면 제가 왼쪽이 좀 안 좋아요. 오. 손을 뻗으라고 했을 때 네. 네. 부분 파일이 있는 쪽 똑같이 눌렀을 때 이렇게 힘이 좀 버텨진다면 적어도 남아 있는 부분이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지금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눌렀는데 이쪽이 훅 꺼진다. 그러면 남아 있는 부분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MRI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을 테스트해서 예. 이쪽 부분이 기능을 하는지 아닌지 음, 보고 좀 더 비수술로 해서 더 써먹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빨리 수술로 가야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집에서 지금 계신 분들 TV 보시다가 지금 원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부부 사이에 한번 해보셔도 그죠? 네네. 어이구 여보 팔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거 테스트 해보셔도 되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예. 병원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이거 보시고? 예전에 예. 보시고 예. 이걸 눌러보니까 힘이 안 된다고 놀라서 오신 분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 다른 검사 받으러 갔다가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이렇게 검사를 진단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깨 힘줄이 끊어졌는데도 아까 좀 잠깐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고 지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파열에도 통증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아픈 적이 없다. 믿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없는데. 병원도 가본 적도 없는데 네, 예. 뭐 어깨 힘줄이 떨어져서 수술하라고 하면 누가 순순히 응하겠어요. 네. 근데 어깨 힘줄이 떨어져도 보통 제가 세 가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네 가지가 아닙니다. 세 가지가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통증이 없다. 통증이 없다. 예. 다친 적이 없다. 네. 그 다음에 팔이 안 올라간 적이 없다. 오. 다 쓰니까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심줄이 떨어졌다고도 믿지 않게 되죠. 예.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어깨 심줄이 떨어진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심줄 색깔이 아주 저렇게 갈색으로 싹 바뀐 걸로 보면 물에 오래 담겨 있는 쇠붙이처럼 녹이 쓴 장면인데 아 그래요. 저런 어깨 심줄은 사실 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동안에 통증을 못 느끼고 살았겠죠. 예.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렇게 이두건이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은데 통증도 전혀 못 느끼게 됩니다. 허허. 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어깨 심줄 파열이 너무 심해서 마치 대문이 양쪽으로 다 열린 것처럼 저렇게 파열이 큰데도 남아있는 심줄이 균형이 잘 맞아지게 되면 본인이 팔을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모르네요. 힘줄이 떨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겠죠. 그러네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요. 네. 이렇게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게 좀 진짜. 당혹스럽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의심을 하고 또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검사라도 받아야 할까요? 아까 했잖아 이거. 이거 하고 이거 네. 하고 예. 우리가 50대 이후에는 앞으로 내가 이 어깨를 50년 동안 더 써야 되니까 심하게 통증을 못 느끼더라도 한 번쯤 내 어깨에 약간 불편을 느끼면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보시는 장면은 50대 심줄이 떨어진 사람, 좀 일찍 발견된 사람이죠. 한쪽은 70대 너무 늦게 어깨 심줄이 발견된 분인데 네. 50대 심줄은 저렇게 하얗고 두껍고 음. 저런 심줄은 다시 봉합을 해놔도 원래 자기 일들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70대 어깨 심줄은 저렇게 얇아져 있고 지금 너풀거리지 않습니까? 또 지방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해 있어서 저런 심줄은 꼬매내도 다시 떨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런 환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네. 열심히 수고해놓고 욕먹기가 딱 십상이죠. 아, 네. 그렇죠. 병원에서 수술까지 했는데 또 떨어졌다고 환자분들은 그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어깨가 아픈 게 앞서 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목 디스크나 목 통증 때문에 아플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어깨 통증이 목 때문인지 어깨 때문인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셀프 테스트 방법 한 네. 가지 좀 그러네요. 되게 알려주시죠. 중요한 얘기네요. 네. 사실 우리가 어깨가 아파질 나이 때 되면 다른 데도 다 고장이 납니다. 뭐 어깨만 고장이 나고 목이나 허리나 무릎은 다 새 거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멀쩡한데도 어깨 통증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경우는 목에서 통증이 어깨로 신경을 타고 내려와서 어깨가 아픈데 어깨에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 저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어깨 수술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왔는데 왜 이렇게 수술은 어깨가 아프냐고 해서 확인해 보면 목에서 내려온 어깨 통증일 때가 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은 위에 있고 어깨는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잘못한 걸 아랫사람이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웃으면 안 되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목에서 원인인지 예. 어깨에서 내부의 문제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보면 뭡니까? 네. 우선 우리가 어깨가 몸의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앞쪽이 아프면 어깨 내부일 통증일 가능성이 어깨 높고 앞쪽이 예, 예. 앞쪽이 아프면 네. 또 뒤쪽 네, 어깨 우리 뒤쪽. 여기가 아파도 어깨가 아프다고 생각을 그러죠, 하거든요. 어깨니까, 예.
그러면 승모근이나 날개뼈 쪽이 네. 아프면 목이 몸에 뒤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목에서 신경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허허. 또 쉬운 게 어깨를 움직여 보면 됩니다. 네. 이거 움직여 보고 뒤를 돌렸을 때 그러면 어깨 내부에 맞거든요. 예. 또 어깨는 너무 괜찮아 아픈데 예. 그런 경우는 목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목을 어느 한 방향으로 틀었는데 찌릿하니 어딘가 아프거나 날개뼈 쪽이 불편하면 또 목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또 힘을 비교해 보면 아는데 네. 팔을 쭉 뻗어서 아까처럼 네네. 이렇게 어깨 높이 아래에서 눌렀을 때 힘이 툭 떨어지면 어깨 내부에 힘줄이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어깨 힘줄에 염증이 와도 힘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런데 어깨 높이 이상에서 들어올리는 것은 근육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 네. 이 상태에서 힘이 눌렀는데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 목에서 어깨 근육으로 오는 신경이 어딘가 막혀 있어서 근육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는 목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올 때 반드시 손을 뻗어서 악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악수를 할 때 손을 딱 만졌는데 근육이 싹 빠져 있다. 아, 손에. 예. 그런 경우는 이분은 목에 신경이 틀림없이 문제가 있구나. 신경이 눌리니까 예. 근육량이 줄을 근육이 수밖에 없으니까. 빠지고 그래서 젓가락질 하기가 불편하지 않나요? 물어보면 젓가락을 자주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왜 상사나 부하가 둘 다 잘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 어깨 같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상사와 아래 같이 잘못된 경우에 예. 그럼 윗사람부터 손을 봐야 되겠죠. 아이고. 목과 어깨가 동시에 고장이 야, 났을 진짜 때는 웃긴다 이거. 예. 목을 먼저 항상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장면은 70대 남자분이신데 저렇게 어깨 심줄 근육들이 잘못 산 고기에 기름기 끼듯이 저렇게 마블링이 심하게 와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근육이 저렇게 지금 우측은 까맣게 아주 좋은데 좌측 근육이 저렇게 안 좋은 것은 이분은 틀림없이 목에서 신경이 어깨로 잘 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런 환자를 덜컥 어깨부터 인공관절 수술 해놓게 되면은 절대로 팔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아래서 바꾸려고 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윗사람부터 바뀌어야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목에서부터 치료를 해서 신경이 회복된 다음에 팔을 올리고 버틸 수 있는 기능이 힘이 회복이 된 다음에 어깨 수술을 해야 회복이 완전하게 될 수가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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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 유영 씨가 그랬죠. 네. 여러분에게 있는 곰을 딱 빼드리겠다고. 그 황금 처방전이 우리 백창희 원장께서 가져온 황금 처방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곰을 끌어내려야 하니까 네. 그 요즘 우리 이렇게 막 뭐가 울퉁불퉁 있는 그런 지압기 있잖아요. 안마 네. 지압기. 네. 이놈 지압기. 곰 이놈 내려가라 이놈. 이놈 내려가라. 네. 야, 그거 좋다. 네, 그럼 지압기 어떨까? 강박사님 근데 저는 이제 어깨라면 이게 제일 좋잖아요. 이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동. 예, 예. 이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준비했죠. 뭘? 물병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야, 양손에 들고. 물병을. 예. 그리고 이렇게 수통으로 그냥 이렇게만 해도 집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쉽게 할 수 있는 이건. 거. 오. 네. 무릎 꼭 양은 똑같이 양쪽을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예, 같이. 짝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오늘 강박사님 되게 준비했습니다. 준비 네, 많이 열심히 하셨네요. 하고 방송 열심히 하시네요, 네, 오늘.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여무현님은 그냥 뭘까? 지금 너무 두 분이 훌륭한 얘기를 하셨는데? 타올로 예. 이렇게 어깨를 오. 양쪽으로 한 손을 밑으로 하고 한 손 위로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것도 나는 훌륭하네. 타올을 가지고 이렇게 어깨 움직임을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여무현님, 예. 이거 열어보면 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답은 틀렸어. 근데 열어보면 깜짝 놀랄 거야. 자, 타올. 여러분이 네. 상상했던 그 어떤 자, 것도 궁금해요. 아닐 수 있어요. 자, 오늘의 황금 처방전을 지금 공개합니다. 오, 타올 들어있다. 아니, 너무 귀여운데? 깜짝 놀랐죠? 너무 자, 이게 귀여운데요? 뭐냐면 제가 잠시 들어볼게요. 인형이 그 이 뭐라 그러죠? 양머리 양머리를 수건. 쓰고 이게 타올 맞아요, 타올. 찜질방 가면 저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백창희 원장님 이걸 왜 갖고 오신 거예요? 저는 어깨 아픈 분들한테 수술 전이나 수술 이후에도 주로 사우나를 주로 권하고 있습니다. 예. 오, 사우나.
2018년에 프랑스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 어깨 만성적으로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들 90명을 한 사람은 일반적인 어깨 치료하고 나서 네. 스파 치료와 함께 또 스파 속에서 운동까지 같이 시켜보고 다른 그룹은 6개월 동안 그런 스파 치료를 안 해서 서로 비교를 해봤더니 네. 역시 따뜻한 물 속에서 담궈놓고 운동을 시키고 치료했던 그룹이 훨씬 더 통증 정도도 줄어들고 예. 기능도 좋고 생활의 만족도도 훨씬 올라갔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사우나가 만성적인 어깨 통증에 좋은 이유는 네. 우리 혈관을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확장이 되잖아요. 네, 이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 또 신경 전달 속도도 좋아지게 됩니다. 예. 또 근육 톤도 떨어뜨려서 우리가 잘 늘어나게 하죠. 예. 그래서 50견 환자나 어깨 심줄 수술에 굳어졌던 사람들을 네. 직접 사우나에 네. 쭉 40도에서 45도 정도 그 범위에서 굉장히 뜨겁죠. 뜨겁죠, 45 근데 보면. 예. 거기서 5분에서 30분 정도라고 권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아마 30분 정도 그 정도에 담그고 있으면 익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몇 분 정도 잠깐씩 쉬더라도 그 정도 시간 범위에서 그 정도 온도에서 담궈주게 되면 우리 이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혈중 농도도 떨어뜨린다고 네.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서 네. 주로 어깨 수술한 이후에도 네. 또 어깨 수술하기 전에 50견 환자들한테도 네. 사우나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현 씨 이제 바로 가시면 되겠네요, 유현 씨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바로 가면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이건 제가 좀 챙겨가지고. 가셔도 돼요. 야, 근데 인형보다 머리가 작은가 봐.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네. 신기하네요. 이게 네. 사우나라는 게 저희가 일상에서 굉장히 사실 사우나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우나 가기 정말 겁나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 겁난데 이럴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집에서 사우나 대신 이렇게 좀 할 수 아, 있는 좋다. 방법 없을까요? 네네. 사실 저도 하루 종일 수술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사우나를 주로 이용하지 못할 때 요즘처럼 환자분께도 한결같이 다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을 못 간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저도 집에서 샤워기를 이용해서 예.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주로 어깨 등 쪽에 네. 근육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 요즘 같은 때는 이런 샤워기를 이용하는 것도 네. 하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깨 통증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네. 사실 참 사우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네. 따뜻한 온찜질도 좋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시는 게 있다면 한 가지만 알려주시죠. 어깨 치료는 사실 주사나 약으로만 고치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 어깨 치료는 마음을 바꿔보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몸의 기능이 더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힘들 때는 그래도 우리가 견뎌지는 이유는 옆에서 당신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토닥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아프다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옆에서 도대체 안 아플 때가 언제야? 그러지 말고 어찌까 그러면서 어찌까. 옆에서 공감해주고 예. 또 염려해주고 그러면 어깨 통증도 훨씬 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 어깨가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전 그 말씀이 딱 기억나네요.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어쩔까? 어째? 이렇게 한번 마음으로 다가가서 한번 물어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어깨의 무게가 훨씬 더 네.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백창희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